하루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기 전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는 뭘 했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답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분명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언가를 했을 텐데 막상 돌이켜보면 흐릿합니다. 바쁘게 움직였던 것 같은데 정작 남은 건 피곤함 뿐입니다. 무엇을 이뤘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조차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한 주가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갑니다. 어느새 1년이 흐르고 몇 년이 흐릅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게으르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생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뭔가 쌓인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저 시간만 흘러간 느낌입니다. 이런 공허함은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젊을 때는 앞으로가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과 기대가 있었기에 오늘 하루가 조금 흐릿해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앞으로보다 지나온 것이 더 많아집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기록하지 않은 삶은 남지 않는다는 것을. 돌아볼 수 없는 시간은 결국 없었던 것과 같다는 것을. 나는 분명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됐을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당혹스러워합니다. 성실함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하루하루를 붙잡아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8세기, 미국의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인쇄공의 아들로 태어나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가난했고 배경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중에 과학자가 되고 외교관이 되고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이 됩니다. 그의 이름은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랭클린을 천재라고 부릅니다. 만능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자신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쉽게 화를 내고 말을 함부로 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계획을 미루는 사람. 그는 자신의 결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이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20대 초반부터 평생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의 다이어리를 작성했습니다. 그 다이어리에는 거창한 목표나 화려한 계획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를 돌아보는 질문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프랭클린의 다이어리 작성법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그는 오늘 무엇을 했는가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차이처럼 보이지만 실은 완전히 다른 접근입니다.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하면 외부의 사건만 남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록하면 내면의 상태가 남습니다. 프랭클린이 평생 지키고 싶었던 것은 외부의 성과가 아니라 내면의 균형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선하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포부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이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는 다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선하게 했는가? 이 질문 역시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자신이 아침에 세운 의도대로 하루를 보냈는지 아니면 습관에 끌려갔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프랭클린은 자신이 지키고 싶은 13가지 덕목을 정했습니다. 절제, 침묵, 질서, 결단, 검약, 근면, 성실, 정의, 중용, 청결, 평정, 순결, 겸손. 이 목록을 보면 거창해 보입니다. 마치 성인이 되기 위한 수행 목록 같습니다. 하지만 프랭클린이 이 덕목들을 선택한 이유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이 이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것입니다. 지키고 싶은데 지키지 못하는 것들. 매일 실패하는 것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목록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이 13가지 덕목을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오늘 나는 절제했는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는가?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실패한 항목의 작은 점을 찍었습니다. 성공한 날에는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공을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확인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인간은 성공보다 실패를 통해 더 많이 배운다는 것을. 이 방식은 지금의 자기계발 방법론과는 정반대입니다. 요즘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성취를 기록하고 성공을 축하하라고 배웁니다.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프랭클린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매일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외면하는 순간 같은 실패가 반복된다는 것을, 기록하지 않으면 망각하고 망각하면 반복한다는 것을. 예를 들어 절제라는 덕목을 생각해 봅시다. 프랭클린이 말한 절제는 음식을 적게 먹으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충동을 다스리라는 의미였습니다.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절제가 쉬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생기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정당화하는 데 익숙해집니다. 내 나이에 이 정도 화낼 수도 있지. 이만큼 살았으면 이 정도 불평할 권리는 있어. 이런 생각들이 절제를 무너뜨립니다. 프랭클린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충동에 휘둘리지 않았는가? 감정이 격해졌을 때 한 박자 멈췄는가? 그리고 실패했다면 점을 찍었습니다. 그 점은 자책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아, 오늘도 나는 이 부분에서 흔들렸구나. 이 확인이 쌓이면서 그는 자신의 패턴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절제가 무너지는지,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 위험한지. 침묵이라는 덕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랭클린은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고 스스로를 훈련했습니다. 남에게 유익하지 않은 말, 자신에게도 유익하지 않은 말을 하지 말라고 다짐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했을까요? 그는 알았습니다. 말은 한번 내뱉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쓸데없는 말은 관계를 망가뜨린다는 것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집니다. 경험이 쌓였다는 이유로 조언하고 가르치려 합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정말 필요한 말인지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프랭클린은 매일 저녁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불필요한 말을 했는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는가? 내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이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일 반복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질서는 프랭클린이 가장 어려워했던 덕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래 무질서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고 일을 미루고 시간을 흐트러뜨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자신의 하루를 시간대별로 나눠서 기록했습니다. 아침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각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미리 정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 계획대로 하루를 보내는지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습관을 확인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계획은 있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순간에 흐트러지는지, 무엇이 자신을 산만하게 만드는지. 그는 이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질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왜 무질서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아하지만 계획대로 살지 못한 이유를 돌아보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냥 바빴어, 피곤했어,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프랭클린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왜 계획을 지키지 못했는가? 무엇이 나를 흔들었는가? 이 질문을 반복하면서 그는 자신의 약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점을 아는 것이 강점을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근면이라는 덕목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프랭클린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삶을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시간 낭비는 쉬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의도 없이 사는 것, 목적 없이 움직이는 것, 그것이 진짜 낭비였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을 더 귀하게 여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아까워서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제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며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의미 없는 대화, 습관적인 불평, 그냥 때우는 하루. 프랭클린은 이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했는가? 하루가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았는가? 성실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남에게 한 약속도 중요하지만 프랭클린이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자신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한 약속은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한 약속은 쉽게 미룹니다.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면 되지. 이렇게 자신과의 약속을 깨는 것이 반복되면 결국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프랭클린은 매일 아침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하겠다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확인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켰는가? 만약 지키지 못했다면 왜 지키지 못했는가?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합리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확인했을 뿐입니다. 이 확인이 쌓이면서 그는 자신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큰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작은 약속을 매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겸손은 프랭클린이 가장 나중에 추가한 덕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공할수록, 인정받을수록 그는 자신이 오만해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매일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겸손했는가? 내 의견을 강요하지는 않았는가? 남의 말을 경청했는가?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겸손하기 어려워집니다. 경험이 쌓였다는 이유로 자신이 옳다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프랭클린은 평생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정말 옳은가? 내가 틀릴 가능성은 없는가? 이 질문이 그를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프랭클린의 다이어리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거창한 목표도 감동적인 문장도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저녁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들과 그 질문에 대한 솔직한 점검이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기록이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는 자신의 패턴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약점을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과 화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왜 나이를 먹을수록 하루를 돌아보지 않게 되었을까요? 젊을 때는 반성도 하고, 다짐도 하고, 계획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들이 귀찮아졌습니다. 이제 나도 알 만큼 알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뭘 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멈췄습니다. 언제부터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는 데 익숙해졌을까요? 언제부터 오늘은 뭐 했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바쁘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마주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실패한 순간들이 보입니다. 지키지 못한 약속들이 보입니다. 흔들렸던 순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앞으로만 나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만 가는 삶은 결국 제자리 걸음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패턴에 갇히고, 같은 후회를 되풀이합니다. 프랭클린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멈춰 섰습니다.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이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불편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굳이 하루를 돌아보고 싶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사실, 돌아보지 않아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무엇을 남기고 있는지, 무엇을 쌓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는 것에는 익숙합니다. 새해가 되면 결심을 하고, 생일이 되면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계획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계획은 많은데 정작 기억나는 하루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느끼는 공허함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꿈꾸느라 오늘을 놓쳤습니다. 프랭클린의 방식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미래를 계획하기 전에 오늘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으니까요.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도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작은 하루들이 모여서 인생이 된다는 것을. 그의 다이어리는 자기 비난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이해의 도구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관찰했을 뿐입니다. 오늘 나는 이랬구나.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이 부분은 여전히 어렵구나. 이런 관찰이 쌓이면서 그는 자신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해는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랭클린의 방식을 보고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못해. 너무 완벽주의적이야. 나는 그렇게 철저한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프랭클린은 완벽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 실패했습니다. 그의 다이어리는 성공의 기록이 아니라 실패의 기록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8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다이어리를 썼습니다. 여전히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실패를 기록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는 완벽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그에게 평온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저절로 지혜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나이만 먹는다고 지혜로워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지혜가 생깁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온 70년과 매일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온 70년은 다릅니다. 시간의 양이 아니라 시간의 질이 우리를 만듭니다. 프랭클린의 다이어리 작성법은 거창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매일 저녁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순간에 흔들렸는가? 무엇을 지켰고 무엇을 놓쳤는가? 이 질문들이 우리의 하루를 잡아둡니다. 프랭클린이 하루를 정리하는 방식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그는 긴 일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길게 풀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수첩 한 권을 펼쳐놓고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을 뿐입니다. 그날 하루가 끝나면 그는 조용히 앉아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절제했는가? 말을 아껴야 할 순간에 침묵했는가?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는 않았는가? 질문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신 솔직해야 했습니다. 대답도 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지키지 못한 항목 옆에 작은 점 하나를 찍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떤 날은 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페이지가 점으로 가득 찼습니다. 프랭클린은 그 점들을 지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고 스스로를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점들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아, 나는 이런 날에 흔들리는 사람이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보다 자신을 더 정확히 아는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기록한다는 것은 기억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기록하지 않으면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매번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고 다짐하지만 결국 똑같은 방식으로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패턴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무너지는지,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 위험한지, 어떤 말을 들을 때 흔들리는지. 이것을 알아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프랭클린은 자신의 다이어리를 통해 자신만의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내면의 지도였습니다. 어떤 길로 가면 넘어지는지, 어떤 순간에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멈춰야 하는지. 이 지도가 있었기에 그는 인생의 큰 결정을 내릴 때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알았으니까요. 우리는 가끔 나는 나를 알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를 알 뿐입니다. 실제로 행동하는 나, 반응하는 나, 선택하는 나는 잘 모릅니다. 머릿속의 나와 실제의 나는 다릅니다. 기록은 이 둘의 간격을 보여줍니다. 나는 참을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기록해보니 매일 화를 내고 있었네. 나는 시간을 잘 쓴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의미 없이 흘려보내고 있었네. 이런 깨달음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프랭클린의 다이어리에는 자기 합리화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었어. 상황이 그랬어. 상대방이 먼저 그랬어. 이런 변명이 없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반응만 기록했습니다.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반응은 바꿀 수 있으니까요. 이것은 냉정해 보이지만 실은 자신에게 가장 친절한 태도입니다. 상황을 탓하면 우리는 피해자가 됩니다. 피해자는 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자신에게 있지 않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자신의 반응에 집중하면 우리는 주체가 됩니다. 변할 수 있는 힘을 되찾습니다. 프랭클린이 평생 지킨 것은 완벽함이 아니었습니다. 정직함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것, 실패를 인정하는 것, 부족함을 외면하지 않는 것. 이 정직함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정작 그 자신은 매일 밤 자신의 실패를 확인하며 잠들었습니다. 이 역설이 그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화려한 목표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용기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루를 정리한다는 것은 인생을 통제하려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붙잡아두는 것입니다. 흘려보낸 하루를 다시 마주하는 것입니다. 기록은 자기 자신에게 남기는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오늘 하루, 너는 이렇게 살았어. 잘했든 못했든 너의 하루였어. 이렇게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프랭클린은 20대 초반에 이 방식을 시작해서 80대까지 지켰습니다. 60년 넘게 매일 밤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이 그의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60년을 지켰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늘이 60년 동안 반복되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젊음,
기회, 가능성. 하지만 프랭클린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잃지 않았다고. 오늘 하루를 돌아볼 수 있는 능력,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용기, 실패를 인정할 수 있는 정직함. 이것들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의 다이어리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고 책으로 출판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다이어리를 보며 감탄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었네. 하지만 정작 그 다이어리에는 평범한 실패들이 적혀 있습니다. 화를 냈다는 것, 시간을 낭비했다는 것,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 그의 위대함은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실패를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공으로 가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외면하지 않으면 됩니다. 돌아보면 됩니다.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그 질문이 쌓이면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프랭클린의 방식은 지금도 충분히 늦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20대에 시작했지만 만약 40대에 시작했어도 60대에 시작했어도 늦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언제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변화는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순간에 흔들렸는가? 무엇을 지켰고 무엇을 놓쳤는가? 이 질문들이 내일의 나를 조금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금씩의 변화가 모여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일은 작은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작은 일이 삶을 바꿉니다. 프랭클린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매일 밤 자신에게 던진 질문들이 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환경이 달라져도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정직하면 됩니다. 자신에게 정직한 것. 그것이 프랭클린이 평생 지킨 유일한 원칙이었습니다. 오늘 밤 종이를 한 장 꺼내어 길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하나의 질문만 적어 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더 많은 지혜는 지혜 수집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